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사는 곳은 서울이고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와이프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20대 중반에 만났던 와이프랑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연애할 때는 서로 잘 맞는 것 같았죠. 속궁합도 잘 맞고 좋은 점들만 있는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와이프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집안일을 아예 안 하는 타입이었어요. 물론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집안일을 와이프에게만 맡긴 건 아니었어요. 요새 젊은 부부들이 다 그렇듯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청소며 빨래며 그런 것들을 저도 절반은 했죠. 심지어 음식 준비는 언젠가부터는 제가 하는 날이 대다수였어요. 와이프는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면서 집에서는 쉬려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저녁 준비를 안 하는 날은 거의 시켜 먹어야 했고요. 집에서는 손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와이프 때문에 집안 꼴이 엉망인 날이 많았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결혼했으면 시댁에도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와이프는 시댁이라면 어찌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부모님 댁에 갔던 게 끝이었고요. 그 후로는 부모님 댁에 가본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집에 오시기로 한 일이 있었는데요. 와이프는 자기 동의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게 불편하다면서 외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연락을 해도 답도 없었고요. 늦게서야 집에 들어온 와이프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다면서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을 계기로 싸움이 반복되기 시작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 보니 정말 서로에게 질려갔던 것 같아요. 정말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꾹꾹 참고 지냈는데 안 되겠다 싶었고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남남이 되기로 했죠. 결국 저는 20대 후반의 돌싱이 되어버렸어요. 이혼하고 마음의 상처가 꽤 깊더라고요. 한동안은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술에 빠져서 지냈고 그러다 보니 회사 일도 손에 잘 잡히지를 않았고요. 저는 당분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 주셨죠. 그렇게 두어 달 정도 여행도 다니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어보고 면접도 다니고 그러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경기도에 있는 공장 같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에 비해서 여기 일은 몸만 쓰면 되니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월급도 비슷했고 여기는 구내식당이 있어서 회사에서 점심을 주는데 다행히 제 입에 잘 맞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는 회사에 완전히 적응을 하게 되었죠. 직원분들은 대다수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이혼남인 걸 알고는 그게 뭐 대수냐면서 본인들도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 버리고 싶다면서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분들이 많았죠. 삼촌 같은 분들하고 일하니 직장 생활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는 박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부장님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선수도 아니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세트로 복장을 갖춰서 자전거를 타셨고요. 특히 가장 민망했던 건 몸에 쫙 달라붙는 쫄바지 같은 복장이었죠. 그때는 자전거에 입문하기 전이라 제 눈에는 그런 모습이 참 민망해 보였어요.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꽤 비싸 보였죠. 잘 모르는 제 눈에도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한번 자전거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요. 가격을 듣고는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자전거가 무려 500만 원이 넘는 물건이더라고요. 저는 부장님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모델명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그 가격이 맞더라고요. 자전거라고 해봐야 따릉이나 몇 번 타봤던 저는 자전거에 몇 달치 월급을 쓴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장님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웃으시더니 저한테도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좋은 점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꼭 비싸고 좋은 자전거가 아니어도 중고 거래를 이용하면 나름 괜찮은 자전거를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도 있다고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죠. 며칠 고민을 해보다가 저도 운동 삼아서 자전거에 입문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도 부장님처럼 운동 삼아서 자전거로 출퇴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출근을 하려니 가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요. 엄청 힘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적응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속도도 붙고 처음에는 1시간 반 이상 걸리던 게 1시간 정도로 출근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교통비가 안 드는 건 덤이었고요.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지는 느낌이었죠. 회사에 샤워 시설이 있어서 땀을 흠뻑 흘린 후에 샤워를 개운하게 하고 일을 시작하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하체가 제가 봐도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기분이 너무 뿌듯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자전거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고요. 처음에 남사스럽다고 생각했던 쫄바지며 온갖 복장을 갖춰 입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도 부장님처럼 자전거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전거로 신나게 출퇴근을 하다가 자전거 번개 모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전거도 혼자 타면 심심하니 번개 모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타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 모임에 가면 관심사가 비슷한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물론 있었고요. 그렇게 인터넷을 뒤져서 처음으로 번개 모임에 나가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세상은 넓고 강자는 많더라고요. 그날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모였는데 다들 나이는 제 또래이기는 했어요. 여자 회원도 2명이나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자전거에 얼마나 빠져 있는 건지 다들 비싼 걸 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중간쯤 쫓아가다가 저는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네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 수준에 안 맞는 상급자 모임 번개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 숨은 고수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초보 동호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죽어라 달리기만 하는 고수 번개 모임은 저랑 안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괜찮은 네이버 카페 모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동호회는 회원분들 나이가 40, 50대가 많은 동호회였는데요. 카페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니 여자 회원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 싶었고 저는 그 동호회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돌아오는 토요일에 모임 공지가 있었고요. 저도 그 모임에 바로 나가보기로 했죠. 라이딩 당일 동호회 모임 장소에 가니 여자 회원들이 절반은 되는 듯 했어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줌마들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맞는 곳을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아줌마들하고 썸을 타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깍쟁이 같은 젊은 여자들보다 저는 이상하게 아줌마들이 편하더라고요. 그날 처음 모임에 나간 거라 라이딩을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20명 정도 되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인사를 하려니 참 쑥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소개 이후에 다들 박수도 쳐주고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멋쩍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죠. 저 관심받고 싶은 남자였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라이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여러 회원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운동이 많이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들 나이가 꽤 있으셔서 그런지 빨리 못 달리더라고요. 그래도 천천히 경치 보면서 라이딩도 하고 중간중간 쉬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음료수도 나눠 마시고 챙겨주면서 같이 자전거 타는 모습이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출퇴근할 때야 저도 열심히 페달을 밟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과 즐기면서 타는 것도 재밌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경치 좋은 곳에 식당을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서 어디 앉아야 하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한 아줌마랑 눈이 마주쳤고요. 그 아줌마가 자기 앞으로 오라는 듯이 살짝 저에게 손짓을 했죠. 바로 홍숙이 아줌마였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홍숙이 아줌마의 첫 인상은 차분해 보이고 정숙한 이미지였어요. 인상이 너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곱게 나이 먹은 듯한 모습이며 웃을 때 처지는 눈매도 귀여워 보였죠. 저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아줌마 앞자리에 앉았어요. 홍숙이 아줌마는 동호회에 오랜만에 젊은 회원이 들어왔다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었어요. 테이블에 있던 다른 회원분들도 다들 저를 반갑게 대해주었고요. 아줌마 아저씨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도 나눴어요. 홍숙이 아줌마는 말이 많은 타입은 아니었어요. 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타입이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별다른 이유 없이 친해지고 싶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요. 홍숙이 아줌마가 저에게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테이블에 다른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는 홍숙이 아줌마가 계속 의식이 되더라고요. 아줌마도 저의 눈빛을 조금은 의식하고 있던 건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살짝 웃어주었는데 참 느낌이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다시 출발 지점으로 복귀하는 라이딩을 시작하게 되었죠.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홍숙이 아줌마 옆에서 같이 라이딩을 했어요. 아줌마는 나이에 비해서 자전거를 탈 때 모습이 참 예뻤다고나 할까요? 엉덩이도 아줌마 같지 않고 탱탱해 보였고요. 다리도 매끈했어요. 왜 자전거 탈 때는 쫄바지 같은 걸 입고 타잖아요. 그래서 홍숙이 아줌마의 몸매가 더 두드러져 보였죠. 부끄럽지만 저는 홍숙이 아줌마의 몸매를 감상하면서 돌아오는 길은 2배로 즐겁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때론 옆에서 나란히 달리면서 대화도 나눴고요. 홍숙이 아줌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오다 보니 복귀길은 더 금방 시간이 흐른 것 같더라고요. 다들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다음에 보자고 인사를 나누면서 정리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헤어지기 전에 용기를 내서 홍숙이 아줌마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아줌마를 꼬셔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왠지 홍숙이 아줌마랑은 나중에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는 흔쾌히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한 통의 메시지를 남겼죠. 오늘 라이딩 즐거웠다고요. 아줌마도 다음에 또 같이 자전거 타자면서 답장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홍숙이 아줌마랑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아줌마랑은 대화도 잘 이어지고 죽이 맞는 듯한 기분이었죠. 가볍게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아줌마랑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저는 그 동호회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날도 홍숙이 아줌마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했죠.
평일에 문자도 주고받고 했던 게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홍숙이 아줌마도 평일 내 연락하던 제가 편했던지 그날은 저를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죠. 그리고 그날 복귀하고 헤어지기 직전에 홍숙이 아줌마가 저에게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중에 따로 만나서 라이딩 한번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바로 좋다고 대답을 했어요. 평일이면 월차를 써야 했지만 이럴 때 쓰라고 월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줌마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칼국수집이 있는데 그날은 거기에 저를 데려가주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수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데이트 신청이라도 받은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수요일만 기다리면서 지내던 중 그날이 되었고요. 그날은 날씨마저 너무 좋아 보였죠. 아줌마는 평일에 자전거를 같이 탈 사람이 있었으면 했는데 저랑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둘이 라이딩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그 칼국수집을 향해서 자전거를 몰기 시작했죠. 마치 데이트를 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아줌마 뒤를 쫓아갈 때는 바람에 아줌마의 화장품 냄새가 날려오면서 제 기분을 설레게 해주었어요. 무슨 화장품을 쓰는 건지 젊은 아가씨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달콤한 향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면서 중간중간에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는 나란히 앉아서 음료들을 나눠 마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풍경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한참을 달린 후에 도착한 곳은 정말 유명한 칼국수 맛집이었는데요. 아줌마는 이번에도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숟가락도 놔주고 젓가락도 놔주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기본적인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같았죠. 그리고 그날 칼국수는 홍숙이 아줌마가 계산을 했어요. 평일에 월차까지 쓰고 멀리까지 같이 와줘서 고맙다면서요. 아줌마랑 칼국수를 배부르게 나눠 먹고는 식당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서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소화도 시키고 경치 구경도 할 겸 우리는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줌마는 저에게 여자친구가 없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미혼인 줄 알았다면서 놀라는 눈치였죠. 저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아줌마의 근황도 조심스레 물어봤죠. 결혼을 하신 건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아줌마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남편하고 2년 전에 사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1명 있는데 지금은 군대에 가 있다고 했고요.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서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운동 삼아서 자전거 동호회를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줌마 손을 잡고 많이 힘드셨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줌마는 이제 괜찮아졌다면서 남은 인생은 자전거도 재밌게 타면서 건강관리하고 즐겁게 살다가 갈 거라면서 웃더라고요. 아줌마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줌마에게 참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내친 김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술 사달라고 말이에요. 아줌마는 저보고 술 좋아하냐면서 자기는 주량이 소주 3잔이라고 부끄러운 듯 웃었죠. 3잔 이상 마시면 취해서 잠들어 버린다고 자기에게 술 많이 먹이지 말라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요. 대신 술안주는 맛있게 준비해 주겠다면서 서울 돌아가면 저녁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네 집에 가서 술까지 마실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아서 신나게 달려서 복귀를 하게 되었고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는 아줌마네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죠. 아줌마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전화를 했더니 한 빌라에서 아줌마가 나왔는데요. 하늘거리는 치마에 머리를 다 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전거 탈 때와는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더 여성스러워 보였고 예뻤다고나 할까요?
아줌마는 어서 오라고 술 안주랑 다 준비를 해놨다면서 반갑게 제 손을 잡아서 이끌었어요. 그렇게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오뎅탕이며 이런저런 안주거리를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랑 마주 앉아서 마시는 술은 정말 달았어요. 아줌마는 정말 술이 약한 듯 2잔 정도 소주를 마시더니 취한 티가 많이 났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실없이 웃기도 하고 확실히 취한 티가 났죠. 아줌마가 먼저 잠들어 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아줌마에게 그만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은 술은 제가 다 마셔버렸죠. 차츰 저도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게 끌어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아줌마랑 단둘이 있는 게 참 좋다고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건넸고요. 아줌마도 제가 다정하고 젠틀해서 마음에 든다면서 수줍게 고개를 돌렸죠. 저는 용기를 내서 곁으로 다가갔고 아줌마의 손을 잡아봤어요. 아줌마도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꼭 쥐더라고요. 저는 홍숙이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참 매력적인 분이라고요. 아줌마는 다 늙은 여자가 무슨 매력이 있겠냐고 말은 했지만 저의 그런 말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감추지 못했죠.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요. 손을 잡고 일어나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홍숙이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아줌마는 제 허벅지를 보더니 엄청 놀라는 눈치였어요.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신 얼굴에 손부채질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아줌마의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동안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서 근육을 많이 키워왔던 게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아줌마는 사랑을 나누던 도중에 제가 버거운지 막 헐떡거리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제 칭찬을 해줬죠. 저도 이혼한 이후 몇 년 만이었는데 홍숙이 아줌마와의 연애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어요. 발랑 까져서 조신한 맛이라고는 없던 와이프보다 아줌마가 더 제 스타일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홍숙이 아줌마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줌마 맛있었다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면서 그런 말이 어딨냐고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저는 이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약간은 저속하게 쓰는 말이라고 알려드렸고요. 홍숙이 아줌마도 조금 있다가 저에게 맛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하고는 까르르 웃었죠. 그렇게 우리는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2번은 무리라면서도 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었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아주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 일을 계기로 홍숙이 아줌마는 저를 자주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명목은 맛있는 술안주를 해주겠다는 거이긴 했는데요. 아줌마와 술을 마시고는 늘 우리는 사랑을 나누곤 했죠. 번번이 절정을 느끼는 듯한 아줌마의 모습에 저는 남자로서 자신감이 엄청 높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어요. 그 후로도 홍숙이 아줌마를 만났던 동호회 활동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아줌마랑 단둘이 라이딩을 가는 날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줌마 덕분에 저는 요즘 아주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홍숙이 아줌마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그런지 몸매도 참 탄탄한 편이고요. 특히 아줌마는 하체가 정말 매끈하고 매력적이에요. 정말로 어지간한 젊은 여자들보다 더 끝내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홍숙이 아줌마와 사랑을 나눌 때는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는 편이에요. 물론 아줌마도 요즘 저에게 푹 빠진 듯해요. 저는 이제 이혼의 아픔에서도 완전히 벗어났고요. 요새는 매일매일이 기분 좋은 날들의 연속인 것 같네요.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 챙기고 홍숙이 아줌마 같은 좋은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도 아줌마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주말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